광주 외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에 오늘 나눔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차디찬 집안. 형 홍관 씨와 동생 홍삼 씨는 이 작고 추운 방에 우두커니 앉아 하루 24시간을 보냅니다. 허리가 아프고 나도 허리가 아프고 형은 심장 좋지 콩팥 뭐다 좋으니까 한 4병에 4병 형. 야 국수야 하긴. 형제는 희귀 질환의 일종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유전 질환으로 알려진 근이영양증은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호르몬 이상과 대사 장애가 나타나는데요. 결국엔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그 많이 기다리고, 많이 기다려. 홍사방! 밥은? 안 먹었어요. 식사 했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네. 식사해야지. 예. 고요한 정막을 깨고 들어서는 두 사람. 오자마자 형제의 끼니부터 서둘러 챙기는데요. 차영진 목사는 형제와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소변 좀 버리고 와라. 아들 예성군 역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 집을 드나들며 형제를 삼촌처럼 따르며 돌봐왔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끼니를 챙겨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아빠와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들러서 두 사람의 식사를 챙기는데요. 군대에 갔던 예성군이 제대 후 가장 먼저 찾은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아픈 형제를 돌보는 일은 거창한 봉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아시는 지가 한 25년 됐습니다. 같이 뭐 어렵지만 뭐 건강하신 분들은 각자 활동을 잘하지만 이분들 좀 행동적이게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형제를 위해 주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가방에다가 걸으면 이렇게 혼자 있어요. 야차 방이 작았고 다 꼬리 다 닦은 거. 주변에서 예. 너무 닦고 또 농협에서도 주변에 또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음식도 해놓고 또 저희들도 하고 서로 누가 한 사람이 특정하지 않고 십시일반 이런 좋은 홍길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먹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먹고 그렇습니다. 건강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예성군.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가는 형제의 모습이 더 안쓰럽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오고 있어요. 저도 평소에는 뭐 일이나 학업이 있으니까 자주는 못 오지만 그래도 여유가 생길 때마다 혼자서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혼자서는 약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굳어버린 몸.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살기 위해 수십 알의 약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약이 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구분이 안 갑니다. 구분이. 강산이 2번 넘게 변했을 시간. 그 긴 세월을 함께 해온 네 사람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돌봐줄 이 하나 없는 형제에게 영진 씨와 예성군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면 갈수록 저렇게 몸이 쇠약해지니까 마음도 아프고 또 저런 연약한 분들을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늘 동정하는 것보다는 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부르고 또 부르면 또 즉각 오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없이 현재까지 돕고 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주해진 방안. 청소기에 보자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방구석 미용실이 오픈한 건데요. 미용실에 갈 수 없는 상황에 고심 끝에 나온 방법이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발이 척척 맞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이발 후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오늘 영업 끝입니다. 네, 개울.
일단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왜냐하면 좀 번거로웠는데 뭐 어떻게 다른 뭐 헤어스타일을 할 수는 없는 뭐 머리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뭐랄까 지혜랄까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난 보기에는 좀 그러더라도 제일 간단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형제를 괴롭히는 근이영양증은 근육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혼자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희귀 질환입니다. 유일한 가족인 두 사람이 같은 병을 앓고 있어 서로를 돌봐줄 수도 없는 처지. 영진 씨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마시라고. 이분들은 그렇게 일반 발톱기기를 못 잘라. 왜냐면 하도 이렇게 걷질 못하고 그러니까 기형으로 이렇게 두껍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나름 또 기계도 구입하고 노하우가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올 초 형제를 돌봐온 노모마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영진 씨뿐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켜보는데 저 동생 같은 분은 한 10여 년 전에는 그 영접도 하고 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말라가고 약해지고 4월 10일 날 저분들 어머니가 세상 떠나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더 급속히 안 좋아지고, 또 그래서 한번 큰 사람은 병원에 가서 또 한 20일간 이렇게 정신이 코마 상태, 의식이 잃어가지고 거의 세상 떠날 것 같은 정도로 이렇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서 한 20일간 또 의사님들 도움으로 또 잘 치료받고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광주시 동구 지산동. 이곳에서 홀로 살고 있는 이동표 씨 역시 형제와 같은 근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없다 보니 활동 지원자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그냥 기업만 다니니까 그냥 활동 보호자 선생님 오시면 그 선생님이 그냥 뭐 반찬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탁기라든가 이런 거 다 빨래 같은 거 다 해주시고 좀 챙겨주시고 그런 형편이에요. 2006년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면서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동표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리가 맨 처음에 불편해서 좀 병원에 갔었는데 큰 병원으로 좀 가라고 해서 갔더니 팔, 다리 근이양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그 선천성 병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2006년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 몸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사는 게 좀 퍽퍽합니다. 지금. 처음엔 그저 움직임이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족보행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누워 지내야 할지 모릅니다. 거동은 아예 안 되고 무릎 꿇고 기어다닐 정도, 화장실도 그냥 기어서 가고 그럴 정도예요. 좀 이게 상태가 점점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이상 안 나빠지기를 빌고 있을 뿐입니다. 동표 씨의 어머님도 같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땐 누구보다 건강했던 동표 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 많은 동표 씨의 삶을 덮쳤습니다. 좀 결혼이 조금 안 좋게 헤어지고 지금 혼자 생활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뭐 지금 또 빚을 또 많이 안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그냥 어떻게 그냥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쉬지 않고 일했지만 막대한 빚까지 지고 건강마저 잃게 됐습니다. 돌봐줄 가족 하나 없이 홀로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동표 씨.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막막하고 외로운 시간이 동표 씨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몸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조금 잘 돌보면 좀 늦어졌을 건데 내가 너무 무리하게 또 사회생활도 무리하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보호자 없이는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동표 씨가 앓고 있는 근이영양증은 8,000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유전 질환인데요. 근육 약화로 인한 다양한 질환이 동반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동표 씨 역시 후유증으로 치아가 거의 빠지고 잇몸만 남아있어 유동식 식사만 겨우 가능한 상태.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왔고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먹고 그러면은 좀 몸 안에서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하루는 잠을 못 자요. 버벅여갖고 그러다 보니까 뜬 눈으로 지낼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신과 약 먹고 그냥 수면에 취하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동표 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동표님, 저 들어갈게요. 뭐 아침에 드셨어요? 아침에 육회도 하나 먹고 커피 먹고 빵 먹고 요즘 뭐 좀 드시고 싶은 거나 좀 뭐 그런 음식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네, 그냥 그냥 요 동물 선생님이 또 해다 주시니까. 오늘 이제 2019년 이렇게 저 지역사회 보장협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된 사례였고요. 각 기관마다 어떤 그 각자들의 역할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어떤 정기적인 방문, 정서 지원, 뭐 이렇게 또 뭐 좋아하시는 물건이나 이렇게 뭐 후원 물품 같은 거 전달하러 정기적으로 좀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정기 방문을 통해 동표 씨의 상태를 체크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영 씨가 동표 씨의 집을 방문한 건 특별한 외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게 몸을 일으켜 세우는 동표 씨. 신체의 거의 모든 근육이 상실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외출도 한 달 만에 집을 나서는 거라고 하는데요. 미안함과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밖에 나갈 수 있게 좀 도와드려야 돼서 좀 공간이 좀 좋긴 하지만은 안전하게 앞뒤에서 이렇게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는 편입니다. 같은 시각 홍관 씨와 홍삼 씨도 외출 준비로 분주합니다.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번에 또 어떤 시스템 혜택도 받아야 되고 더 연약하지 않도록 또 우리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또 건강한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죠.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는 두 사람이 외출 한번 하려면 모두가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증상이 더 나빠지는 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집안을 탈출해 바깥 공기를 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데요. 하지만 영진 씨도 나이가 들면서 형제를 업고 이동하는 게 점점 버거워집니다. 가려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형제와 동표 씨가 힘겹게 외출을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그다음에 태호사님은 네. 고지혈증이랑 여러 가지 병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치료받고 계셨어요? 아니, 팔이 아프니까 그냥 병원 가서 네. 체험해갖고 관절이 네. 안 좋아가세요.
관절이 안 좋은 것 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저랑 압수해볼까요? 아니, 이렇게 꽉 쥐어볼까요? 세게? 쫙 세게 펴보세요. 잘 안 되죠. 이게 지금 이런 근육병인데 현재까지 치료받던 거 계속 받으시면 되고, 최홍상님은 지금 이제 치료받은 게 조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 이영양증은 아직 치료법이 없어 증상 악화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잖아요. 계속 방치할 경우 근육이 점점 위축되다 결국 폐렴, 심장마비, 호흡곤란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것들이 백내장 다 따라오는 병이거든요. 혼자 이렇게 못 다니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뭐냐 부탁할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어렵게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고 또 뇌경색 발생하고 심장병 발생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더 힘들게 지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동안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세 사람.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병은 기본적으로 유전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여러 가지 이제 내분비내과적인 병들, 그 다음에 백내장이라든지 심장병, 부정맥 이런 거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제 근육병, 또 근육병으로 인한 근력 저하들 이런 것들을 그냥 빨리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근력 저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이제 내과적인 질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잘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지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그날 오후 병원 진료를 마친 세 사람이 함께 지역 장애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자, 앉아요. 아버님 무릎이 불편하시니까 좀 핫팩 좀 대고 계셔요. 예, 따뜻하게. 예. 예, 아버님 다리 한번 구부려 볼까요? 다리 한번, 아니 양쪽 같이 구부려 보세요. 그렇지, 그러게 하나, 또, 아홉. 그래, 다리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좀 이제 근력 강화 좀 위주로 하면은 다리에 좀 힘이 생기셔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 신체에 어떤 큰 도움이 되겠죠. 근육도 뭐 활동하고 그러면 기분도 일단 좋아질 것 같고 집안에 있다 보면 괜히 우울하고 좀 착잡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는 거 준비하고 나갔다가 사람 만나고 이런 물리치료 받고 그래도 들어가면 그래도 하루 기분이 좋고 그러죠. 여기 괜찮으세요? 이 정도 할까요? 오랜만에 나선 외출인 만큼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지만 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기로 한 건데요.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반대로 우리가 일단 아버님 같은 경우에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근육이 이제 많이 저하가 일어나셔서 이제 앞으로 꾸준히 이제 운동 재활이나 이제 근력 강화를 할 수 있게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좀 다리에 근력 강화라든지 좀 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근육 질환의 경우 근육의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사실 치료 안 받으신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자세가 좀 불균형이 좀 있고 좀 안정성도 많이 떨어지십니다. 어깨뼈나 이제 몸통이나 이제 골반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지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여기서 치료 받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재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풍차를 통해서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과 적십자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세 사람을 돕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응원 덕분에 동표 씨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는데요.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고 있고. 그동안 형제들을 홀로 돌봐온 영진 씨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습니다. 좋으신 어떤 기관들도 있고 또 도움 손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도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경험을 해보네요. 근데 저희들만 도왔을 때 좀 외로웠었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손길들이 있다는 데서 너무 좀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우울감도 많이 들었고 또 자살감도 많이 들었지만 여기 동구복지관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난 후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또 선생님이 또 오시겠지. 또 오시니까. 그리고 비록 장애는 있지만 삶을 놓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풍차 나눔에서는 홍관 씨와 홍삼 씨 형제 그리고 동표 씨가 앞으로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거 개선과 의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나눔이 한 사람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눔으로 희망을 전해주세요. 실제로 이제 지역 사회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적십자사하고 지역에 있는 이런 유관 단체들하고 어려운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다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 예기치 못한 질병과 싸우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이웃이 내밀어준 손이 세상을 이어주는 동화줄이 됐는데요. 홍관 씨와 홍삼 씨 형제 그리고 동표 씨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